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5일, 1월 5일 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17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일을 하고 왔고요. 포항에서 밀양 가는 물건을 하차를 하고 양산으로 넘어와서 내일 대전에서 하차하는 물건을 싣고 오는 일정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저녁 6시 17분이 됐네요. 오늘 또 발 때문에 병원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다행히 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산행도 할 수 있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내일 대전을 갔다 오고 오늘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한 5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술 한잔 하고 자려고 지금 생선을 좀 구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월 9일 이번 주 금요일은 제주도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은 방송을 아마 못할 겁니다. 숏으로 제주도 경치, 숏폼으로 제주도 경치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방송을 하는 걸로, 이번 주 못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못할 것이니까 공부를 해야죠. 자, 이번 시간 내 안의 유인원 어제 3장 아주 재밌었어요. 3장 섹스 카마수트라 영장류 재밌었습니다. 인간과 대비시켜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자, 4장 폭력성 전쟁에서 평화로. 만약 침팬지에게 총과 칼이 있고 그것을 다룰 줄 안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제인구달. 제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들이 사용될지 모르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막대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뭐 공멸이죠, 공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핵미사일이 몇 개죠? 뭐 한 2만 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터진다고 생각하면 살아남을 인간은 극소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걸로 이제 인간 문명은 끝나겠죠. 인간 정도 절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차 대전 이런 위험을 안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어리석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북 197쪽. 조지아주에 있는 내 집에서는 말탄 세 남자의 거대한 조각상으로 유명한 스톤산이 보인다. 가운데 있는 로버트 리 장군은 특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오래전에 한 축제 행사 때에는 40명의 손님이 그의 화강암 어깨 위에 설치한 테이블 주위에서 아침을 먹었다. 엄청나게 크군요. 나는 남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사람들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그들에게 대항해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겨났다. 홈팀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에게 당연한 일이다. 아틀랜타주의 고속도로에서 매너 나쁘게 운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못된 양키 중 한 명이다.
남군 전몰자 추모 조각상처럼 과거의 폭력을 상기시키는 기념비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다. 오늘날 호기심에서 관광 안내 책자를 뒤적이며 그러한 장소를 방문하는 우리는 과거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별로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런던 탑에서는 위대한 철학자이던 토머스 모어가 그곳에서 처형되어 한 달 동안 런던 브릿지에 쇼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생가에서는 집단 수용소로 끌려간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우리는 제수들이 사자에게 몸이 찢기던 바로 그 장소를 밟는다.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 나는 정적을 꼬챙이에 끼워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 나는 정적을 꼬챙이에 끼워 산채로 기름에 튀기는 걸 즐기던 뇌제 이반이 세운 황금돔의 탑을 보고 감탄했다. 이렇게 우리는 먼 옛날부터 서로를 끊임없이 죽여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공항의 보안 검색, 택시의 방탄유리, 대학 캠퍼스의 비상전화 등은 살아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글퍼지네요, 왠지. 예. 유인원 행성, 모든 문명에는 군대가 있었다. 군대가 문명의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혹성 탈출, 가로 열고 원제는 유인원 행성이란 뜻이다. 원래 혹성은 일본 말이라 정확하게는 행성 탈출이라고 해야 하지만 잘못 붙인 영화 제목이 널리 알려지고 말았다. 옮기니 가로 닫고 원래는 유인원 행성이라는 거죠. 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살지 않는 가상의 문명에도 군대가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 2001년에 개봉된 이 영화를 본 영장류학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잔인한 유인원 지도자는 두 발로 걷는 침팬지로 나오지만 토끼처럼 코를 킁킁거린다. 고릴라는 멍청하고 복종적인 동물로 묘사되고 오랑우탄은 노예 매매상으로 출연하며 보노보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할리우드는 늘 섹스보다 폭력을 더 편하게 받아들여왔다. 이 영화에는 폭력이 판을 치다. 그렇지만 제복을 입은 거대한 유인원 군대만큼 비현실적인 내용도 없을 것이다. 인간 군대가 적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무장이나 명령체계나 일사불란한 행동 등은 유인원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긴밀한 협력은 절대적인 규율을 낳기 때문에 잘 훈련된 군대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인간 외에 군대를 거느린 유일한 동물로 개미가 있지만 개미는 명령체계가 없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떼가 선발대와 줄이 끊어지는 경우처럼 개미 군대가 길을 잃었을 때는 가끔 자기 대열의 꼬리를 따라가기도 한다. 개미들은 자신의 페로몬 냄새를 따라 수천 마리가 함께 원을 이루어 돌고 돌다가 결국 모두 기력이 빠져 죽고 만다. 인간 군대에서는 하향식 명령 체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군요. 참 신기하네요. 개미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도 약점이 똑똑하다. 똑똑하다. 시스템이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도 어처구니 없는 약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계가 있겠죠. 곤충의 한계 같은 게 있겠죠. 그래도 놀랍습니다. 군대가 있다는 게. 인간의 공격성에 관한 논의는 항상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다른 동물의 공격성과 비교하기 전에 군대의 명령체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그 희생자들은 군대의 공격을 당연히 공격적이라고 느끼겠지만
군인들이 공격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쟁은 분노에서 시작되는가? 지도자는 경제적인 동기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또는 자국 방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장군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따르며 병사들은 집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나폴레옹은 병사는 조그마한 훈장 때문에 죽자 사자 싸운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나쁜 자식이네요, 이거.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성 외에 다른 무엇에 이끌려 전쟁에 뛰어든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전쟁은 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냉혹하다. 전쟁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해요. 뭐 어떤 일본 작가였나가 쓴 내용이었는데 이 포탄이 콱 하고 터지면서 이제 불기둥이 확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어떤 흥분된 그런 기분에서 뭔가 고조된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그렇게도 느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의다. 거의. 인간의 전쟁은 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냉혹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의다. 자연에서도 일어나는 집단주의, 외국인 혐오, 치명적인 갈등이 고도로 발달된 우리의 계획 능력과 결합되어 인간의 폭력성을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증폭시켰다. 대량 학살 같은 사건을 다룰 때는 동물 행동 연구가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가 차원을 떠나 소규모 사회에서의 인간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세력권을 중시하며 외부인의 삶을 자기 집단 사람보다 덜 소중하게 여긴다. 영장류학자들은 만약 침팬지에게 칼과 총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마찬가지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사용 가능한 기술만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분쟁을 크게 증폭시켰을 것이다. 한 인류학자는 6인의 에이포파푸아 마을에 사는 두 지도자가 작은 비행기를 처음 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타는 걸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연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기묘한 요구를 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몹시 춥기 때문에 전통적인 남근 주머니 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들의 몸이 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큰 돌들도 가지고 비행기에 타기를 원했는데 파일럿이 친절하게도 이웃 마을 상공을 선회해 준다면 열린 문을 통해 적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 인류학자는 일기장에다 신석기 시대 사람이 폭탄을 발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참, 비행기를 타면서도 싸울 생각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그 하늘을 나는 신기한 물건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니까 뭐랄까요?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저기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신기한 비행기를 타면서도 적들을 공격할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예. 잠시 저기 고기 좀 불판 위에 올려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옳지 옳지. 아이고 으야. 아이고. 예, 생선을 프라이팬에다가 올려놓고 왔습니다. 자, 적에 대한 적개심. 침팬지가 낯선 침팬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면 야생으로 가야 한다. 니시다 토시사다가 이끄는 일본인 연구팀은 탄자니아의 말레 산맥에서 40년 동안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와, 오래도록 하네요. 니시다가 은퇴하기 전에 나를 그곳에 초청했을 때 나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달려갔다. 그는 세계 최고의 침팬지 전문가이며 함께 숲을 한 바퀴 도는 것은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극진한 환대이다. 나는 전기 수돗물 변기 전화가 전혀 없는 탕가니카 호수 근처의 야영지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곳을 농담조로 마할레 쉐라톤 호텔이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허겁지겁 아침 식사를 하고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과 함께 야외 활동에 나서는 게 일상이었다. 침팬지가 있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추적 사냥꾼을 여럿 고용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침팬지는 아주 시끄럽기 때문에 있는 장소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환경에서 사는 침팬지들은 소리에 많이 의존한다. 어른 수컷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종종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멀리 있는 동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소리를 내어 응답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용히 움직여간다. 때로는 아주 급하게 서둘러 달려가서 뒤엉킨 덩굴을 헤치며 쫓아가는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 아니면 마치 아무 쓸데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침팬지가 서로의 목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숲은 이들의 목소리로 들끓는다. 가까이서 다가오는 소리도 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도 있다. 이들의 사회생활은 이처럼 대체로 목소리의 세계 속에서 영위된다. 침팬지는 시끄럽고 싸우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냥을 한다. 나는 여러 수컷과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들이 아직 살아있는 콜로부스의 고기를 찢어 나누는 나무 밑에 서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적도 있다. 갑자기 침팬지의 우우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원숭이의 새된 비명소리와 함께 들려와서 우리는 그 사냥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런데 침팬지가 몹시 흥분하면 설사를 한다는 걸 깜빡 잊었다. 운 나쁘게도 나는 침팬지들이 그것을 발사하는 바로 아래에 서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나는 등에 어린 새끼를 태우고 걸어가는 암컷 한 마리를 보았다. 그 새끼는 즐거운 듯이 털로 덮인 물건을 공중에다 흔들었는데 그 불쌍한 원숭이의 꼬리였다. 한 영장류의 꼬리가 다른 영장류의 장난감이 된 것이다. 침팬지는 주로 열매나 잎을 먹고 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육식을 훨씬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침팬지가 잡아먹는 척추동물은 35종이 넘는다. 먹이를 구하기 좋은 시절에 어른 침팬지가 하루에 섭취하는 고기량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시절에 수렵 채취인이 섭취하던 양과 비슷하다. 사실 침팬지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우리 요리사가 매일 콩과 쌀로 된 식사만 먹던 우리에게 별식을 제공하려고 마을에서 살아있는 오리 한 마리를 야영지까지 가져오다가 큰 애를 먹었다. 그는 오리를 들고 오다가 그 귀중한 오리를 빼앗으려는 암컷 침팬지를 만났다. 용감한 우리 요리사는 침팬지의 위협을 견뎌냈으나 운이 좋은 편이었다.
만약 수컷 침팬지를 만났더라면 우리는 그 오리를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하, 먹이가 먹이가 인간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연구가 한 영구가 한창 열을 올리던 시절에 근처 곤배 국립공원에서 자라난 침팬치 프로도는 사람을 겁내지 않았다. 프로도는 가끔 연구자를 공격했는데 사람을 치거나 끌고 비탈을 내려가기도 했다. 최악의 사건은 현지 여성과 그 조카 딸에게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작은 개울을 건너다가 기름야자나무 잎을 먹고 있는 프로도를 만났다. 프로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미 도망치기에는 늦었다. 프로도는 그 여성의 등에 엎혀있던 아이를 낚아채 사라졌다. 나중에 프로도가 아이를 먹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아이를 낚아채 가는 것은 포식 행동의 연장이며 그때까지만 해도 공원 밖에서만 그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근처에 있는 우간다에서는 침팬지가 집안에까지 들어와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야생 침팬지는 어른도 죽일 수 있고 실제로 가끔 죽이기도 한다. 사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은 동물원에서도 일어났다. 무섭네요. 침팬지는 우리보다 몸집이 작다. 네 발로 걸으면 그 키가 우리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팬지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침팬지의 근육 발달 정도는 가지가 거의 없는 나무 껍질을 손쉽게 벗기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완력이다. 수컷 침팬지의 팔 힘은 운동을 많이 한 젊은 남자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오. 그리고 유인원은 내 손으로 싸우기 때문에 맨손으로 그들과 대적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침팬지가 입으로 물지 못하게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나는 실제로 침팬지를 데리고 카니발을 돌아다니던 한 남자가 그러한 대결을 벌이는 광경을 보았다. 용기가 넘치는 남자들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며 침팬지와의 대결에 나섰으나 프로레슬러 같은 덩치를 가진 사람도 침팬지에게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 야생에서 털을 곤두세운 채 등 뒤까지 바짝 돌진하면서 작은 나무들을 흔드는 침팬지에게 내가 얼마나 크게 신경을 쓰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언쟁을 벌이다 그런 행동을 한다. 다른 집단들에서 목격된 것 같은 종류의 특별히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컷들은 규칙적으로 경계지역 정찰에 나선다. 때로는 암컷들을 데리고 세력권 가장자리까지 무리를 지어 여행하는데 일렬로 조용조용 걸으면서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바짝 기울인다. 나무 위로 올라가 1시간 혹은 그 이상 동안 주위를 살피고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들의 침묵은 강요된 것처럼 보인다. 어미를 따라 여행에 나선 새끼가 우는 소리를 내면 조용히 하라는 위협을 받는다. 정찰에 나선 침팬지는 모두 신경이 예민하다. 장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나 멧돼지가 달리는 소리가 나면 침팬지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씩 웃으면서 서로를 붙잡거나 부둥켜 안으며 용기를 얻는다. 그러다가 세력권 안에서 안전한 지역에 이르면 비로소 서로 부르는 소리와 쿵쿵 두드리는 소리를 내면서 긴장을 푼다. 집단이 다른 침팬지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면 나 또한 불안에 휩싸일 것이다. 수컷들은 홀로 있는 다른 집단의 침팬지를 발견하면 협력하여 그 뒤를 쫓아 재빨리 제압해 죽인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물린 침팬지는 그 자리에서 죽거나 용케 살아남더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한 기습 공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사례가 여럿 있지만
대부분은 숲에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가 그 사건을 증언해준다. 어떤 연구 장소에서는 시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체 무리에서 건강한 수컷이 하나씩 사라져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마할레 산맥에서 니시다는 경계 순찰과 낯선 침팬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하는 침팬지 집단 중 한 무리의 수컷들이 지난 12년 동안 이웃 집단의 수컷들에 의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수컷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승자는 무주공산이 된 그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에 편입시키고 암컷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침팬지가 외부 집단에서 온 침팬지를 싫어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육하던 침팬지를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야생 침팬지들이 너무나도 사나운 반항을 보여서 그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엄청나게 넓은 세력권을 감안하면 침팬지 집단 간의 폭력 사건은 아주 드물게 목격된다. 그렇지만 목격된 극소수의 사례는 의도적인 표적 사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지 짐작한 제2구달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지 반문했다. 사례는 그저 공격의 부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구달은 공격자가 자기 집단 내에서는 나타내지 않던 높은 수준의 협력과 학대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대답했다. 침팬지는 적을 마치 다른 종의 먹이를 다루듯 했다. 한 공격자가 머리 위에 앉거나 다리를 붙잡아 희생자를 제압하면 다른 공격자들이 때리고 치고 두들겼다. 이들은 팔이나 다리를 비틀어 찢거나 기관을 물어뜯거나 손톱을 뽑거나 상처에서 뿜어나오는 피를 빨아 마시거나 하면서 희생자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몇 주일 후에 공격자들이 그 현장을 다시 찾아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확인한다는 보고도 있다. 슬프게도 이 끔찍한 행동은 우리 자신과 별다르지 않다. 우리도 종종 적의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동을 저지르곤 한다. 즉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마치 우리보다 못한 종인 것처럼 취급한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 몇 주일 동안 나는 한 미국인 전투기 조종사의 인터뷰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에 걸프전이 전개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았으며 정밀 폭격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훨씬 정교한 스마트 폭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그 전쟁은 마침내 해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컴퓨터 게임처럼 그저 기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상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바로 군 지휘부가 노리는 바가 아닌가 싶다. 적이 같은 인간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은 놀랍게도 누구에게나 쉽게 자리 잡는다. 한 심리학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파란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깔의 배지와 볼펜과 메모장을 무작위로 나눠주고 각자의 발표를 평가하라고 시켰다. 그들은 자기와 같은 색깔의 물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었다. 조금 더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주의에 관한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도관과 재수의 역할을 하게 했다. 그들은 스탠퍼드 대학 지하실에서 2주일 동안 함께 지내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실험은 6일 만에 중단되었다. 교도관들이 갈수록 거만하고 잔인하게 변해가고 재수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상황이 그저 실험에 불과하고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동전을 던져 결정된 것이란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일까? 이 책은 루시퍼 이펙트라고 라는 책이었죠. 제가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은 미국 관리들이 바그다드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구금자들을 고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삼 조명을 받게 되었다. 미국 교도관들은 아주 다양한 고문 기술을 사용했고 포로의 성기에 전기 고문까지 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포로가 사망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에서 나타난 잔혹성이나 성적인 저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지만 아부그라이브의 교도관과 죄수는 인종과 종교와 언어가 서로 달랐다. 이 차이는 상대방의 인간성을 무시하는 일을 더욱 쉽게 해주었다. 그곳의 치안을 책임진 제니스 카핀스키 장군은 죄수들을 개처럼 취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한 여성 교도관이 벌거벗은 죄수의 목에 가죽끈을 묶어 바닥을 기계하면서 끌고 다니는 장면이 찍힌 섬뜩한 사진도 발견되었다. 내 집단 가로 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폐쇄적 집단 옹기니 가로 닫고 내 집단은 늘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찾아낸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역사적 예는 물론 아돌프 히틀러가 만들어낸 외집단이다. 인간보다 못한 것으로 묘사된 외집단은 내 집단의 단결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그것은 인간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된 술책이지만 그러한 심리는 우리 종보다 먼저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동물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신과 집단의 단순한 동일시 과정을 넘어서서 침팬지와 공유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 인간성 혹은 침팬지성을 무시할 정도로 외집단을 혐오하는 것이다. 내 집단과 외집단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커서 공격성이 두 범주로 나뉘어 나타난다. 하나는 절제된 의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이고 이유가 없고 치명적인 것이다. 곰베에서 목격된 더욱 우려스러운 외집단 현상은 서로 잘 아는 침팬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자 한 집단이 북쪽과 남쪽 파벌로 쪼개졌고 결국에는 별개의 집단으로 갈라섰다. 이들은 서로 함께 놀고 털을 골라주며 가벼운 싸움 뒤에 화해를 하고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조화롭게 살던 사이였다. 그러나 두 집단으로 갈린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이전의 친구들이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충격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이가 많은 침팬지들도 그 싸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몸이 아주 약해 보이는 수컷인 골리앗은 20분 동안이나 두들겨 맞고 질질 끌려다녔다. 적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공격 대상이 되었다. 순찰을 돌던 침팬지들은 경계 지역에서 새로운 잠자리 둥지들을 발견하면 적의 둥지가 모두 부서질 때까지 나무가지를 끌고 돌아다녔다. 아, 끔찍하네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인간의 폭력성은 우리 사촌인 침팬지의 묘사 장면이 보여주듯이 어떤 본능적으로 내재해 있는 것일 거예요. 그건 아마 단세포, 우리가 단세포에서 생명은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 단세포일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슬픈 우리의 뭐랄까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지나해 왔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 집단,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폐쇄적 집단이라고 했어요. 내 집단은 늘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찾아낸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역사적 예는 물론 아돌프 히틀러가 만들어낸 외집단이다. 네, 유대인들이죠. 인간보다 못한 것으로 묘사된 외집단은 내 집단의 단결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그것은 인간만큼이나 그 역사가 오래된 술책이지만 그러한 심리는 우리 종보다 먼저 존재했을 수도 있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동물들 사이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신과 집단의 단순한 동일시 과정을 넘어서서 침팬지와 공유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앞에서 보았듯이 그 인간성 혹은 침팬지성을 무시할 정도로 외집단을 혐오하는 것이다. 내 집단과 외집단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커서 공격성이 두 범주로 나뉘어 나타난다. 하나는 절제된 의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면적이고 이유가 없고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유인원이가 더 일반 포유류들 중에서 더 진화된 어떤 존재라고 본다면 침팬지가 다른 어떤 포유류들보다 이런 외집단 내집단을 나뉘어 공격하는 폭력성이 심하다는데 심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침팬지보다도 더 진화된 어떤 인간이란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폭력성은 더 심할 수도 있죠. 더 심하죠. 역사상 벌어졌던 수많은 사륙, 학살, 또 스스로를 몰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적인 무기, 핵무기나 이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니까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침팬지 사이에서 우리 편 대 상대편의 편가르기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특징이므로 서로 잘 아는 사이라도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내거나 다른 지역에 산다면 적이 될 수 있다. 인간 사회에서는 비교적 잘 지내던 여러 종족이 갑자기 서로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루안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그랬고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가 크로아티아인가 회교도가 그랬다.
그들의 태도를 확 변화시키는 심리적 스위치는 어떤 종류일까? 또 침팬지 집단에서 이전의 친구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바꾸는 스위치는 어떤 것일까? 나는 인간이나 유인원이나 똑같은 스위치가 작용하며 그것은 공동의 이익 대 서로 엇갈리는 이익의 인식에 따라 통제되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 개개인이 공통의 목적을 느끼는 동안에는 각자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한다. 그러나 공통의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긴장이 표면화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끔찍하네요. 인간이나 침팬지나 같은 집단의 구성원에게 친절하거나 최소한 자제심을 보이지만 외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 물론 나는 이야기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침팬지도 사람처럼 같은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집단 대 외집단의 구별은 사랑과 중호 문제에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사육 상태의 유인원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아를헨 동물원에 사는 침팬지들은 적 집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찰하는 습성이 발달했다. 느지막한 오후 무렵이면 수컷 몇 마리가 커다란 섬 주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어른 수컷과 일부 어린 수컷까지 다 따라 나선다. 야생의 정찰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긴장감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행동은 인공적인 환경에서도 세력권의 경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육되는 침팬지도 야생 침팬지만큼이나 낯선 침팬지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낸다. 기존의 동물원 집단에 새로운 암컷을 들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새로운 수컷도 기존의 수컷들을 모두 없앤 다음에야 들여놓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살이 일어난다. 여키스의 영장류센터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수컷을 서로 바꾸려고 시도했을 때 암컷들은 처음 들어오는 몇몇 수컷들을 발로 차 쫓아냈다. 암컷들이 수컷들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달 뒤 우리는 새로운 수컷 2마리를 다시 들여놓으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지모라는 이름의 다른 한 마리는 합류를 허락받았다. 지모를 우리에 들여놓은 지 몇 분이 지나자 나이든 두 암컷이 다가와 지모의 털을 골라주었고 그 후부터는 두 암컷이 다른 암컷으로부터 지모를 보호해 주었다. 몇 년 뒤 침팬지들의 배경을 조사하던 우리는 지모가 그 집단의 낯선 침팬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곳에 오기 14년 전에 지모는 다른 연구소에서 지금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두 암컷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 사이에는 만난 적이 없지만 옛날에 서로 함께 지냈던
그 인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행동을 나타냈던 것이다. 잠시 고기, 생선을, 아이고,
본성의 적나라한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집단 간의 평화로운 만남. 최근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보여주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동물이 이웃을 죽인다는 사실은 우리 DNA 안에 호전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호전적인 DNA를 가진 게 확실한 개미조차 공간과 먹이가 풍부하면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서식지의 이해관계가 다른 서식지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때만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선택이 맞지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이 그제였나요? 그저께 맞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어요. 이유는 이제 독재 국가 나라라는 이유와 마약을 공급한다는 이유였는데 이 인간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미국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머리가 너무 똑똑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때도 미국은, 그 인간들은 전쟁을 일으키곤 합니다. 미국이 그런 형태를 요번에 보여줬어요. 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쳐들어가서 체포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압송한 다음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일로 미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라든지 믿음, 어떤 선의라든지 이런 건이지에 명분이라든지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걸 미국은 이제 잃게 되었어요. 자, 그것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웃 스커트를 죽임으로써 세력권을 확장해가는 동물이 인간과 침팬지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이고. 서로 밀접한 관계의 두 포유류종이 그러한 경향을 각자 독자적으로 발달시킬 확률은 얼마나 될까? 침팬지와 가장 유사한 인간 행동 패턴은 급습이다. 급습은 일단의 무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급습의 목적은 다른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이다. 침팬지 사이에서 세력권을 놓고 벌어지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급습은 결코 용감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기습, 속임수, 매복, 야간 공격 등이 주로 사용되는 전술이다. 대부분의 수렵체취인 사회는 이러한 행동 패턴을 따르며 한두 해마다 전쟁을 벌였다. 미국 이번 사태가 생각이 나네요. 똑같죠? 의도적으로 이웃 스코트를 죽임으로써 세력권을 확장해가는 동물이 인간과 침팬지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체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웃 스코트를 죽임으로써 세력권을 확장해가는 동물이 인간과 침팬지뿐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사륙적인 급습이 이렇게 횡행한 것은 리처드 랭엄의 말처럼 침팬지 같은 폭력성이 먼저 존재하여 인간의 전쟁에 이르는 길을 닦았으며 현생 인류는 500만 년에 걸쳐 계속된 사륙적인 공격 습성에서 살아남은 멍한 생존자라는 뜻일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그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멍한이 아니고 계속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초기 조상은 침팬지를 닮았어야 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계속 전쟁을 향해 치달았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을 지지하는 증거도 없다. 그렇지만 그 어느 쪽을 지지하는 증거도 없다. 첫째, 인간과 유인원이 갈라선 이후 유인원은 그들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지난 500만에서 600만 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숲에 살던 동물들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 없어서 우리의 유인원 조상에 관한 기록은 아주 빈약하다. 인간과 유인원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고릴라를 닮았을 수도 있고
침팬지를 닮았을 수도 있고 보노보를 닮았을 수도 있고 현존하는 어떤 종과도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아주 다르지는 않았겠지만 이 공통조상이 전쟁의 혈안이 된 침팬지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연구 대상이 된 침팬지 집단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침팬지 집단이 똑같이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 조상이 오늘날의 우리처럼 잔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쟁의 흔적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단서, 예를 들어 주거지를 둘러싼 방벽, 해골 사이에 무기가 함께 묻혀있는 무덤, 전사를 묘사한 그림 등은 겨우 1만에서 1만 5천 년 전의 것뿐이다. 진화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아주 최근에 속한다. 반면에 사전에 적대 관계가 없는 인간 집단 사이에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성향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세력권을 둘러싼 공격 가능성은 항상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했겠지만 이러한 공격은 사람들이 정착하여 재산을 축적하기 이전까지는 소규모로 일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전쟁의 광분에 살아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집단 간의 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다가 최근에 일어나서야 진짜 대규모 전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랬겠죠. 예. 근데 이거하고 폭력성의 유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 늘상 싸워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폭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과학자들이 침팬지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침팬지와 우리의 유사점은 부정할 수 없고 은근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행동 중 침팬지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상품 교역을 하고 강물을 나누며 혼외족을 치르는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화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침팬지가 우리에게 들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침팬지는 집단 간에 어떤 우호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거라곤 정도의 차이만 다른 적대감뿐이다. 따라서 근원적인 차이에서 인간 집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팬지를 조상 모델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더 멀리까지 보아야 한다. 이 얘기도 중요하네요. 네. 인간 행동 중 침팬지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점이다. 네. 침팬지는 집단 간에 어떤 우호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거라곤 정도에 따른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간 집단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팬지를 조상 모델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더 멀리까지 보아야 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태이다. 인간은 침팬지와는 다르게 평화를 추구한다. 침팬지는 그런 게 없다.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싸움만, 적대감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다른 모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곤충학자인 버트 홀더블러와 에드 윌슨이 개미 세계 여행에서 두 종류의 과학자가 존재하는 데 대해 언급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이론가는 특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최선의 생물을 찾는다.
유전학자는 초파리를 선택했고 심리학자는 쥐를 선택했다. 그들은 초파리나 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풀고자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에 박물학자는 동물마다 각자 들려줄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며 깊이 파고들면 그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는 믿음에서 특정 동물 집단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다. 홀도블러와 유이스는 자신들을 후자의 범주로 분류했는데 나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인간의 공격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살자 유인원 가설이 나온 이래 그런 것처럼 침팬지를 그 모형으로 삼는 대신에 나는 이 논쟁의 옆에 서 있는 덜 잔인한 유인원에 관심을 쏟았다. 이 유인원의 행동은 전혀 다른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서로 다른 보노보 집단끼리 평화롭게 어울리는 광경은 1980년대에 처음 목격되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완바 숲에서 두 보노보 집단이 서로 만나 꼬박 일주일 동안 함께 섞여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갈라졌다. 별로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곤배 숲에서 이전에 친구 사이였던 침팬지들 간에 일어난 폭력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혈통이 본래 폭력적이라는 기존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나는 보노보 집단끼리 서로 만나는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 처음에는 보노보들이 서로를 사납게 쫓아다니면서 고함과 비명을 질렀지만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그러다가 점차 두 집단의 암컷들이 지지 러빙을 하기 시작했고 서로 털을 골라주기까지 했다. 새끼들도 비슷한 나이끼리 모여 함께 장난치고 놀았다. 결국에는 양 집단의 수컷들도 잠깐이긴 하지만 서로 음낭을 비볐다. 완바숲에서 일어난 30여 차례의 집단 간 조우에서 이성끼리는 대개 성적이고 친근한 관계로 만났다. 반면에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의 수컷에 대해 적대적이고 쌀쌀한 반응을 보였다. 만나고 처음 15분 동안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수컷과 암컷 사이에 짝짓기가 예사로 일어났다. 또 다른 보노보 서식지인 로마코 숲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집단이 다른 수컷들이 서로 난폭하게 뒤쫓아다니는 동안 암컷들은 나무에 매달려 고함과 비명을 질러댔다. 두 집단의 충돌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관찰하던 야외 연구자들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러나 잠시 후 어느 누구도 상처를 입지 않은 채 두 집단이 평화롭게 뒤섞였다. 처음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노보들은 화해를 하고 교미와 털고르기에 몰두한다. 오직 두 집단의 수컷들만이 서로 친근한 접촉을 이루지 못한다. 때로는 두 집단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야외 연구자들은 갑자기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보노보들이 나무에서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놀랄 수도 있다. 그러고는 다른 집단의 보노보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댄다. 두 집단은 세력권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나무에 앉은 채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곤 한다. 이처럼 보노보들이 이웃 집단과 섞이길 원치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때도 있다. 가끔 두 집단 사이의 작은 충돌로 인해 부상을 입는 보노보가 발생하긴 하지만 목숨을 잃는 보노보는 한 마리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노보 집단의 서식지가 서로 겹치고 경계 지역에서 두 집단이 섞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침팬지 사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보노보 사회를 빚어낸 진화의 압력에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우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내린 최악의 천형이라고 여기는 외국인 혐오와 적의 삶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노보가 만약 싸운다면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종이든지 수컷은 천성적으로 암컷을 독점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암컷 보노보가 주도권을 쥐고 나자 암컷들이 이웃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상대하고 자유롭게 짝짓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컷들은 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력권을 둘러싼 수컷 사이의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첫째, 양 집단 간의 성접촉이 자유롭게 일어나면
자연히 생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웃 집단에 자신의 친척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웃 집단의 수컷이 내 형제나 아버지 또는 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얼마든지 짝짓기에 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암컷에게 접근하기 위해 목숨이나 팔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노보는 집단 간에 평화로운 관계가 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된다. 모든 인간 사회는 조개원을 해옴으로써 집단들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목숨을 건 공격성은 결코 생산적인 것이 못 되었다. 다른 집단을 패배시켜 영토를 빼앗는 일은 이익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집단에 또 희생자가 발생하고 상대 집단에 있는 친척이 죽을 수도 있으며 교역 기회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따른다. 유인원에게 교역 기회의 감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인간 집단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띠고 있다. 적대적인 기질이 종종 조화에 대한 바람과 결합되기도 한다. 보노보는 이와 똑같은 양면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 기회만 있으면 세력권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므로 이웃과의 관계는 목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긴장 완화와 친밀한 접촉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의 이주 행동이 유전자를 교환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집단 간의 심한 적대감 때문에 보노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성관계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집단 사이의 생식이 일어나지 않아 적대감이 생겨났는지 아니면 적대감 때문에 집단 사이의 생식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양자는 서로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아 침팬지 사이에 영원히 계속되는 폭력의 약순환을 가져왔다. 요점은 인간이 침팬지와 보노보의 집단 간 행동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사회 사이의 관계가 나쁜 경우는 침팬지 집단 사이보다 훨씬 나쁘지만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보노보 집단들 사이보다 훨씬 좋다. 우리의 전쟁은 침팬지의 동물적인 폭력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그렇지만 이웃 간의 좋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익은 보노보 집단 사이에서보다 훨씬 크다. 인간 집단은 단순히 섞여 어울리면서 섹스를 나누는 것 이상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축제를 벌이며 서로의 영토를 여행하고 위협적인 적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집단 간 관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크게 능가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죠. 인간은 다르다.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네. 예.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많이 공부가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